오늘이 3월 5일인데 두 번째 쪽파를 뽑고 있습니다. 파김치를 좀 담아 먹으려고 뽑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뽑아 먹으면 됩니다. 3월 3일에 월동을 처음으로 뽑아 먹었는데 3월 3일 처음 쪽파를 뽑을 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쪽파를 좀 캐고 있습니다. 월동하고 쪽파, 이제 쪽파를 계속 캐 먹으면 되죠. 쪽파 심어놓은 곳인데 쪽파를 캐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실컷 뽑아 먹고 남겨둔 건데 월동을 하고 잘 컸네요. 겨울을 이겨낸 쪽파가 맛이 더 좋습니다. 쪽파는 보온을 위해서 흰색 부직포를 씌워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월동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솎아냅니다. 손으로 그냥 뽑아도 되는데 뽑다 보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뽑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뽑으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심은 것 같네요. 좀 제일 어리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자랐고 뽑아 먹고 또 심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요런 풀들을 좀 뽑아주고 이제 해야 되겠죠. 풀들을 좀 뽑아주고 여기도 심어놨고 줄기가 겨울을 이기고 통통하게 잘 됐습니다. 계속 좀 뽑고 있습니다. 쪽파는 이렇게 개수가 늘어납니다. 여기 하나였는데 분열을 했잖아요.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늘어난 것 같은데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줄기수가 8개가 됐거든요. 쪽파 하나 심어서 이렇게 줄기수가 늘어나니까 괜찮죠. 뿌리가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깨끗해야 잘 자랍니다. 쪽파에 주로 볼 수 있는 병이 이제 고자리파리 유충에 의한 피해인데 깨끗합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이라 하면은 뭐 구더기죠, 구더기. 이 뿌리를 다 갉아 먹어버리거든요. 뿌리를 갉아 먹어버리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자리파리 유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자리파리 약을 지금 시기에 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자리파리 방제를 하려면 가을에는 9월 하순부터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론 가을에 심을 때 토양살충제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3월 초니까 3월과 4월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해주시면 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봄에 고자리 약을 하지 않아도 고자리 피해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예방을 위해서 뿌려주고 하면 더 좋긴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종구용으로 남길 것만 밥 만들 때 토양살충제를 넣어줬고 그냥 뽑아 먹을 것들은 심을 때 토양살충제를 넣어주지 않았죠. 여기가 종구용으로 심은 곳인데 여기는 가을에도 뽑아 먹지 않고 월동 후 처음 뽑아 먹는 거죠. 가을에는 토양살충제를 하지 않은 곳을 뽑아 먹었고요. 손녀도 좋아하는 이런 쪽파에 그래서 저는 약을 웬만하면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벌써 이렇게 자란 쪽파를 바로 뽑아 먹으면 되는데 약을 뿌리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뭐 하세요? 손녀도 쪽파를 뽑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뽑으려고 하고 있지만 물론 뽑는 게 아니고 잎을 뜯고 있기는 하지만 허허 손녀가 물 뿌리는 걸 도와주고 있네요. 손녀가 뿌려주니까 더 잘 자랄 것 같네요. 텃밭농은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손녀에게는 텃밭이 놀이터가 되고 텃밭이 힐링 장소이지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키우는 즐거움이 대단한 거죠.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거지요. 세게 힘줘. 세게. 우와. 오, 힘 세다. 됐다 그만해라 마늘은. 힘 세다. 하나 더 뽑아. 영차. 어이구 잘했다. 이제 2개 들고 가자. 그만해라 마늘은. 하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속 탄다. 아이고. 그만해라 마늘은. 쪽파에 웃거름을 준 기억도 별로 없고요. 다만 밥 만들 때는 흙을 좋게 하기 위해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종구용으로 남길 것 외에는 사물중으로 다 뽑아 먹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 약을 할 필요도 없고 웃거름 역시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골에다가 잘 부숙된 퇴비를 조금 뿌려 놓습니다. 퇴비를 뿌려줄 때도 냄새나는 퇴비를 뿌리면 냄새 때문에 고자리 파리를 불러오게 하는 격이 되니까 냄새가 나지 않은 잘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고요. 퇴비를 이런 식으로 좀 뿌려주면 되거든요. 뿌려놓고 호미로 긁어주면서 후비적 긁어주면서 김매기 겸 퇴비와 흙을 섞어주는 거죠. 또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뿌리가 호흡도 잘 하게 되고 김매기 효과가 있거든요. 비가 2주 이상 오지 않을 때는 맹물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든 깻물 액비를 10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거나 아니면 요소 비료를 0.2% 정도 농도로 물에 녹여서 물 줄 때 뿌려주면 잘 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굳이 퇴비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종구용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놔둡니다. 촘촘하게 심었잖아요. 쭉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촘촘하니까 중간중간 좀 솎아내는 거죠. 좀 뽑아가지고 솎아내는 거죠. 가을에도 뽑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거든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소금을 해줍니다. 소금 수확을 하고 그대로 남겨 놓는 거죠. 중간중간 이렇게 솎아냈습니다. 솎아내 놓으면은 요게 또 줄기가 분열을 해서 줄기수가 또 늘어납니다. 캘 때 되면. 뭐 겨울이나 봄에는 날씨가 괜찮은데 한 4, 5월 가면은 비가 오고 습해지면은 병들이 또 올 수가 있으니까 햇빛도 좀 들어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은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병도 안 하고 잘 자라거든요. 종구를 남기려고 심은 곳이니까 5월 중순쯤에나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알뿌리가 튼실하게 굵어지도록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잡기가 좀 길죠. 질소도 필요하지만 칼리 비료도 같이 줘야 됩니다. 3월 중순이나 한번 줄 생각입니다. 칼리 비료하고 질소 비료하고 NK 비료 같은 거를 좀 줄 수 있고 쪽파는 이 끝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쪽파를 하나 정도 뽑아 봐서 뿌리에 고자리 파리 유충이 있어서 뿌리를 갉아 먹었을 경우에도 그렇고 뿌리를 갉아 먹었을 경우에는 영양분을 흡수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샘플로 한 포기 정도 뽑아 봐서 뿌리도 깨끗한데 뿌리가 튼실하고 건전하다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질산 칼슘을 연면시비 해주면 되거든요. 질산 칼슘을 물에 녹여서 그냥 물 주듯이 물조류로 뿌려주면 되는 거지요. 질산 칼슘은 질소와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잘 자랍니다. 잎마름이 심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건 정상입니다. 그냥 뽑아 먹으면 되는 거죠. 쪽파를 심어 놓으면은 처음 한 달 정도는 잘 자랍니다. 파릇파릇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오늘이 9월 17일이니까 오늘은 아직까지는 날씨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하순까지도 계속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바로 뽑아 먹을 거이기 때문에 또 뽑아 먹고 요 자리다가 또 심어 놓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월동용은 뭐 이제 겨울을 넘기고 해야 되니까 쪽파도 씨앗을 파종한 지 한 3주면 먹을 수 있어요. 3주면 요만큼 크거든요. 딱 뽑아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요걸 뽑아 먹고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또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정도가 넘어가면은 쪽파는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알뿌리 그러니까 종구에 영양분을 내려보내면서
분할도 하고 전구를 키우기 위해 영양분을 전구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먹으면 되지요. 뿌리들이 튼실하고 깨끗하고 병이 없고 통통해서 맛있겠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월동한 쪽파라 이게 맛있습니다. 잘 됐네요. 뭐 추운 겨울에도 이겨내고 죽지도 않고 작년 가을에 심을 때 뭐 미끄럼은 좀 충분히 했고 심어놓고 추비를 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뽑아온 쪽파로 쪽파 김치를 담았죠. 가을 쪽파도 맛있긴 하지만 월동을 한 쪽파가 더 맛있거든요. 오늘은 월동 후에 쪽파 수확과 월동 후에 해줘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